이 전쟁과도 같은 이야기는 결혼 후 자신도 모르게 몸이 불어난 엄마들의 이야기입니다. 육아에 지치고 살림에 치여 나 자신을 잃어버린 여자들의 또 다른 이름 엄마. 제가 이렇게 살이 찌니까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살 뺄 거야 안 뺄 거야 이제.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떡하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살 빼가지고. 진짜 왜 컸어 자꾸 나한테. 스트레스를 풀려고 먹고 있는 건데 주변에선 자꾸 저한테 한심하다고 할 때도 있고. 그만 먹어. 그만해. 아우, 야, 너 그렇게 하다 큰일 나. 죽어. 가! 가라고 왜 왔어? 아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심각한 복부 비만은 물론 각종 질병까지 걱정되는 엄마들. 그녀들에게도 바람만 불면 날아갈 듯 꽃같이 아름답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 후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 엄마들의 몸. 한 통계에 의하면 여성의 비만율은 20대 이후 꾸준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전성기라는 엄마들도 있는데요. 그녀들의 몸매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편 아름다웠던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들. 나 다시 돌아가요! 살과의 전쟁을 선포한 엄마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두 딸을 둔 7년차 엄마 영빈 씨. 그녀는 임신과 출산 후 40kg이 불어났습니다. 살이 찌고 난 후 피하기만 했던 체중계와 마주한 순간. 지금 얼음 위에 올라 있는 것 같아요. 깨질 것 같고 무섭고 두려워요. 젊은 시절 미소가 예뻤던 영빈 씨는 유난히 사진 찍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출산을 겪고 난 후 거울 보는 것조차 두려워졌다는데요. 어느 순간에 우리 가족 사진에 저는 없더라고요. 뚱뚱한 내 모습을 찍기 싫어서 안 찍고 했더니 우리 가족은 4명인데 저랑 남편이랑 딸을 둘. 근데 저는 없더라고요. 언제 어떤 사진이든. 큰아이가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는데 유치원에 가서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엄마가 아는 척했다고 속상하다고 울더라고요. 엄마는 뚱땅이야. 아닌데. 엄마는 뚱뚱해. 멍뚱이라서 뚱뚱해. 아, 날씬해졌으면 좋겠어? 엄마는 뚱뚱이 나지네. 이제 막 3년차 엄마로 접어든 은영 씨. 그녀 역시 결혼 후 35kg이 쪘습니다. 혹시 어떤 질문인가요? 그닥 좋진 않은데요? 혹시 몸무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도저히 못 보겠는데요. 저 엄청 날씬했어요. 제가 봐도 인기 많았어요. 소실적이. 그래서 저는 안 찔 줄 알았어요, 정말. 곤살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갸냘픈 몸매. 어떤 옷을 입어도 맵시가 났던 은영 씨는 이제 새 옷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아, 지금 너무 떨려서 그냥 나가고 싶어요. 한심하죠, 되게. 그냥 나 눈물 날 것 같지? 갑자기 조용하니까. 그냥 그래요. 한심해요, 제 모습이. 마지막은 베테랑 엄마 숙자 씨. 그녀 역시 결혼 전보다 35kg이 쪘습니다. 아, 이거 하기 싫은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체중계한테 미안해요. 지금의 어머님한테 별명을 짓자면? 지금은 뚱뽀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처녀 시절 별명은 예쁜이. 아이돌 못지않은 미모와 몸매를 뽐냈던 숙자 씨는 이제 비만으로 인해 걷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살이 쪄서 이렇게 다리가 무릎이 힘을 주면은 아프고 발목이라든지 무릎도 안 좋고 또 시큰거리고 또
가다가 넘어졌는 적도 있었고. 첫 애를 낳고 다이어트를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또 임신을 하고 또다시 엄청 살이 또 붓고 그다음에는 이제는 좀 약간 포기를 한 것 같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제가 의지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 이유 때문에도 못 빼고 있었고 지금이 아니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오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서 계기가 없게 되기 때문에. 예전에 돌아가고 싶죠. 정말 바람이지요. 예전에 20살의 그 어렵고 풋풋한 시절로 너무 많이 돌아가고 싶어요. 간절해요. 그렇다면 그녀들의 현재 몸 상태는 어떨까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체성분 분석부터 복부 CT 검사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세 엄마 모두 고도 비만,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살이 찐 상태라는데요. 비만도를 산출할 때 보통 BMI를 많이 쓰는데요. BMI 25 이상일 때는 비만, 30 이상이면 고도 비만입니다. 세 분 모두 고도 비만에 해당되시는 분들로 보이고요. 현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심한 상태죠. 혈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계성으로 많이들 나오셨어요.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간이나 고지혈 관련으로 투약을 하셔야 될 정도의 수치까지 나오신 분도 있고요. 비만인 사람의 경우 평균 체중을 가진 사람보다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비만인 여성들에게 각종 여성 질환을 안겨주고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 암에 걸릴 확률까지도 높이게 만들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과연 엄마들이 살찌는 이유는 뭘까요? 원인을 찾기 위해 다이어트 멘토들이 나섰습니다. 비만하신 분들은 비만이 될 수밖에 없는 꼭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 전도사 헬스 트레이너 아놀드 홍.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비만을 부르는 습관들이 곳곳에 숨어있기 마련이죠. 비만 해결사 고정아 전문의까지. 두 전문가가 엄마들의 하루 일과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엄마는 95kg이 넘는 김영빈 씨. 어디 가시나? 뭘 또. 뭘 꺼내시는 거죠? 과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녀가 꺼낸 것은 바로 과자였는데요. 저렇게 편한 자세로 있으면 몸에서 에너지 활동이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아마 저 자세를 하면 자고 있는 줄 알 거예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늘 과자로 아침 식사를 대신한다는 그녀. 순식간에 과자 한 봉지를 비우더니 다시 주방으로 향합니다. 이번엔 아예 과자를 2봉지나 가져오는데요. 첫 끼니부터 망가져버린 영빈 씨의 식사 패턴. 이것도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끼니가 돼야 되는데 그럼요. 예, 금방 혈당이 올랐다 떨어지니까 또 배고프면 금방 힘들고 어지럽고 피곤하고 또 드셔야 되고 벌써 과자 봉지가 한 3-4개는 쌓인 것 같아요. 과자로 식사를 대신하다 보니 3봉지는 먹어야 포만감을 느낄 수 있었던 건데요. 주무시나 봐요. 지금 잠드신 거예요? 이거 정지하면 아니죠, 이거? 근데 이렇게 드시자마자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주무시면은 이건 위장장애도 생기시는데 위산 역류 이런 걸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위에 남아있는 상태로 그냥 주무시면은. 얼마쯤이나 잤을까? 잠에서 깬 영빈 씨가 향한 곳은 다시 주방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꺼내든 것은 라면. 혼자 먹는 점심 식사는 늘 이렇게 대충 라면으로 해결한다는데요. 이러면 거의 한 1000에서 1200kcal 지금 한 번에 드시는 건데요. 그 라면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약 하나일 때 한 2000mg인데 그게 WHO에서 정한 하루 권장 상한선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2개 드셨으니까 이미 2배를 한 끼에 다 드셔버린 거예요, 나트륨. 그리고 TV를 보신다는 거는 내가 먹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 그냥 기계적으로 눈은 드시고. 저걸 보고 있고 보니까 진짜 심각하네요, 이거는. 네. 네. 두 번째로 만난 엄마는 결혼 3년 만에 35kg이 확 불어난 이윤영 씨. 나름 건강한 식단을 지키고 있는 걸까 싶던 그때. 아이고야. 이것은 정말 몇 분이 드시는 음식이죠? 이걸 정말 혼자 먹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설마요?
엄청난 양의 볶음밥을 만들어낸 그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납니다. 좋게 3, 4인분은 돼 보이는 볶음밥을 혼자서 너끈히 해치우는데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지방이 더 쌓이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을 자꾸 분해하려고 하지 않고 지방을 더 쌓아두려는 몸이 되는데 지금 혼자 드시는 양이었네요. 탄수화물 양이 너무 많습니다. 탄수화물 폭탄 식사를 마친 그녀가 향한 곳은 소파. 살이 찌고 난 뒤로는 허리가 아파 주로 누워서 지내는 일이 많다는데요. 보통 공통점이 식사하자마자 바로 앉거나 눕거나 TV 보시고 또 배가 부르면 힘드니까 또. 그러나 은영 씨가 살이 찐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퇴근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 뭐야? 나 지금 방금 족발 시켰는데. 바로 밤참인데요. 10시에 주무셔야 될 시간에 밥을 먹네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이미 저녁을 드신 다음인데 다시 야식을 또 맵고 짠 거 음식을 또 드시고. 뭘 주문하셨나 봐요. 이걸로 부족하던가 봐요. 그리고 부부의 오붓한 밤참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술입니다. 결혼 후 매일같이 삼시 4끼를 먹어왔던 그녀. 매운 닭발 먹으면 또 이게 매운 걸 먹잖아요. 단 게 땡겨요. 그렇죠. 맞아요. 매운 걸 먹고 나면 또 단 게 땡겨요. 맞습니다. 거기다 술을 먹어. 이렇게 알코올을 먹으면 우리 몸은 알코올을 빨리 에너지원으로 쓰고 분해하느라고 같이 들어오는 다른 탄수화물 지방같이 고열량 안주를 거의 분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 저장을. 고스란히 배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술을 드시는 분이라 조금 걱정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만난 엄마는 자녀 넷을 낳고 키우느라 미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는 곽숙자 씨입니다. 그녀는 지금 체지방률 42%가 넘는 고도 비만자. 숙자 씨에겐 습관처럼 마시는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커피 믹스 하나의 칼로리가 거의 50에서 60 정도 되는데 이걸 지금 2개를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 2-3잔 드시면 밥 한 공기 이상을 더 드시는 셈인데요. 그녀가 마시는 커피는 하루 10잔 이상. 이번엔 외출에 나선 숙자 씨. 볼일을 보러 가는 사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언제나 발길 붙잡는 간식거리들. 있어요. 꽈배기 3개요. 예. 그중에서도 달콤하게 튀긴 꽈배기 도넛은 숙자 씨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라고 합니다. 예. 갈게요. 예. 커피 믹스 애들은 프림하고 우리 도넛 튀길 때 쓴 기름도 다 포화지방이라서 사실 이렇게 살도 좀 찌시고 이렇게 포화지방을 많이 드시면 심혈관계 문제가 더 앞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녀의 살찌는 습관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와, 맛있겠다. 예. 가족들이 함께 모인 저녁 식사 시간. 평범하게 밥을 먹는 듯 하지만 문제는 가족들의 식사가 끝난 후부터입니다. 잘 먹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때 가족들이 남긴 밥을 한데 모으는 엄마 숙자 씨. 알뜰한 주부 경력 25년 차. 남겨준 음식을 절대 못 보는 성격이라고요. 아이고야, 그게 한 발 한 발 하면 한 공기는 넘겠네. 더 넘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또 드시면 반찬 나머지를 또 더 드셔야 되잖아요. 드셔야겠죠. 맨밥을 안 드시고. 주부님들이 음식이 아까워서 그거를 먹는 게. 저도 이런 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어머니 몸이 더 아깝습니다. 음식보다는 몸이 더 아까운 겁니다라고 얘기 드리는데 난 안 먹어 막 이러시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드시면은 본인이 얼마나 먹는지를 모르고 드시게 되는 거예요. 엄마들의 다이어트는 사실 더 어려운데요.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내 몸을 돌볼 시간은 점점 더 없어졌고 이것을 벗어나려면 사실 내가 어떻게 먹는지 냉철하게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활동량을 늘리는 것 사실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좀 슬퍼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들의 비애니까. 근데 그렇게 건강을 잃으면서 살면 안 되니까 아마 일상생활에서 운동 패턴과 식사 패턴만 바꾸시면은 아마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다이어트 돌입 전 3명의 엄마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오세요. 네. 이쪽에 한 줄로 쓰세요. 네. 한 줄 잘 맞춰서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살을 책임질 안울동 대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정신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앞으로 저랑 함께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어떠셨어요, 오셨는데? 분위기가 공원 같아서 나들이 온 건 줄 알았는데 네. 되게 무서운 부부들이 많아서 겁나네요. 겁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이것보다 훨씬 힘든 험난한 일이 많을 겁니다.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여기 본인의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씩 찾아서 한번 입어보세요. 이거 제 거 같아요. 네. 옷 뒤에 새겨진 의문의 숫자들. 하지만 엄마들에겐 마냥 낯선 숫자는 아닌 듯합니다. 잘 걷네. 네, 한번 보시죠. 네. 그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네. 뭐예요? 큰 소리로? 몸무게요? 몸의 무게만이 아닌 마음의 무게이기도 했던 숫자. 이제 엄마들은 살과의 전쟁에 맞서 당당히 현실과 마주해봅니다. 고난도 극기 훈련을 통해 정신부터 무장,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해보는데요. 엄마들이 극복해야 할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난데없이 등장한 쌀. 훈련의 마지막 관문으로 가는 열쇠가 바로 이 쌀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빼고 싶은 무게만큼의 쌀을 짊어지고 저희 산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 체중만큼 빼겠다는 다짐하고 내려올 겁니다. 어떠세요? 준비되셨어요? 그 얼마나 간절히 빼고 싶던 살이던가. 자신의 몸에서 덜어내고 싶은 무게만큼 가방에 담아보는 엄마들. 몇 킬로 빼실 거예요? 와, 이거 30킬로요? 그러면 25kg? 25만 넣을게요. 네. 가방 안에 쌀이 쌓일수록 내 살의 무게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드디어 시작된 새엄마의 등반. 안울동 멘토의 지휘하에 천천히 한 걸음씩 올라가 보는데요. 등에 짊어진 쌀도 무거운데 설상가상 비까지 내리니 그야말로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이 무게만큼 제 몸이 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좀 겁이 나요. 정말 빼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버거운 무게를 그동안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온 걸까요? 젖먹던 힘을 다해 발걸음을 옮겨보지만 시간이 갈수록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엄마들. 결국 가장 먼저 주저앉고 마는 큰언니 숙자 씨.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할 것 같던 그때 막내 은영 씨가 그녀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함께 격려하며 산을 오르는 엄마들. 그렇게 잠시 후 이번엔 은영 씨가 버텨내지 못합니다. 살이 찐 후부터 아팠던 무릎이 또 말썽인가 본데요. 눈물까지 보일 정도로 많이 안 좋은 걸까요? 이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 돼 보여서요, 제가. 너무 힘들고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을 빼야 하니까 그냥 그런 모든 게 다 답답해요, 지금. 몸의 무게를 실감하자 밀려오는 자책감. 왜 그러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요? 에휴. 그래도 이 약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 순간 누가가 제일 생각나요? 가족? 가족?
특히 가족 중에는 아이, 몇 살이에요? 3살이요. 우리 힘들 때 아들 생각하면서 꼭 이겨내서 진짜 멋진 젊은 누나로 다시 태어나자. 알았죠? 할 수 있어. 으쌰, 힘냅시다. 은영 씨가 굳게 마음을 다잡고 정상을 향해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을 몸소 증명해 보이는 세 사람. 자신과의 싸움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빨리 와요. 다 왔어요, 다 왔어. 드디어 도착 지점에 다다른 엄마들.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무사히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그러게 왜 살찌셨어요? 네? 일상으로 돌아가면 엄청난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극기훈련 생각하세요. 이깟 라면, 이깟 커피, 이깟 술에 무너지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의 나를 버리고 정말 새로운 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동안 엄마들을 무겁게 짓눌렀던 살과의 이별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순간. 내 살을 버리고 싶습니다. 네, 속 시원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외침. 나는 날씬하다. 예쁜 사진 찍을래. 5 사이즈 입을래. 몇 사이즈? 5 사이즈. 나 다시 돌아갈래. 일주일간 엄마들이 지켜야 할 다이어트 체험 과제 공개. 그 첫 번째는 군살을 제거하고 지방을 태우는 2가지 운동법입니다. 육아와 살림에 바쁜 엄마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틈새 운동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성공시켜줄 음식을 가져왔는데 두구두구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와우. 와. 이 모든 과일과 채소에 특별히 많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폴리페놀. 이 폴리페놀은요, 몸에 있는 지방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폴리페놀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살이 덜 찌는 거죠. 이 풋사과에 폴리페놀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서 이걸 먹으면은 지방도 제거할 수 있지만 공복감을 줄일 수 있으니까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 사과나 이 종류의 음식을 드시면 다이어트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일주일간 지켜야 할 엄마들의 다이어트 과제는 틈새 운동과 만보씩 걷기. 식단은 일반식으로 하되 폴리페놀이 함유된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감귤과 바나나, 연근 등 다양한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 그중에서도 특히 풋사과에 가장 많은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다는데요. 다른 과일과 비교해 봤을 때도 월등히 높은 폴리페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풋사과의 경우에는 아직 덜 자란 미성숙한 사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을 견디면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생리적 활성물질을 좀 더 농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 활성물질의 농도는 풋사과가 완숙한 사과보다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풋사과를 활용해 다이어트에 성공한 엄마가 있다는데요. 찾아간 곳은 아이들의 실내 놀이터. 주스? 저기 아니었어?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 맞으세요? 네. 제가 틈새 운동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어요. 모델 뺨치는 핫바디의 소유자 김경연 씨. 하지만 그녀에게도 흑역사는 존재했는데요. 출산 후 72kg까지 증가했던 체중. 아기 낳고 나서 이제 아기띠를 하고 밖에 나갔는데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이 너무 정말 볼품없어 보이더라고요. 살도 많이 처지고 탄력도 없고 얼굴도 어둡고 그래서 사실 좀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시작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성취감도 많이 생기고 살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삶의 만족도가 좀 높아졌다고 할까요? 경연 씨의 다이어트 비결을 들여다보려는 팔로워 수만 해도 15,000여 명. SNS상에서도 핫한 그녀. 어딜 가나 부러운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요. 몸매가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부러워요. 어떻게 살 빼셨지? 정말 부러운 몸매를 가지셨어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곤살 하나 없이 착한 바디라인. 허영 그녀의 몸매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아이를 돌보느라 바쁜 생활 패턴 속에서도 틈새 시간은 언제나 있기 마련인데요. 그녀가 머무는 곳이 곧 헬스장. 주변의 모든 사물은 운동기구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아기 의자를 이용해서 운동을 했는데요. 제가 개미허리잖아요. 그래서 날씬한 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복근 운동을 틈틈이 해주고 있어요. 늘씬한 몸매 중에서도 유난히 돋보이는 잘록한 허리라인. 그렇다면 진짜 개미허리가 맞는지 확인 들어가 봅니다. 과연 그녀의 허리 사이즈는? 세상에, 무려 24인치! 진짜 아기 엄마 맞나요?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지금은 24가 유지되도록 계속 운동하고 있어요. 그녀의 생활을 조금 더 밀착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4살 아이를 둔 경연 씨. 그녀도 육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보통의 엄마인 듯한데요. 하지만 그녀의 몸매가 특별했던 이유, 바로 이 동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기는 엄마랑 같이 이렇게 엎여 있으면 또 노는 것 같아서 재밌고, 엄마는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틈틈이 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경연 씨의 두 번째 다이어트 비법. 아이와 놀이를 하면서 근력을 키우는 일명 일석이조 운동에 있다는데요. 엄마에게 딱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와 친밀감도 높이면서 몸매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경연 씨의 식단 속엔 어떤 비법이 숨겨져 있을까요? 냉장고를 열어 공개한 이것은 바로 풋사과. 이거 풋사과 청을 만들 풋사과예요. 풋사과가 떫은 맛이 있어서 식욕 억제에도 좋고 지방이 흡수되는 거를 막아준다고 해서요. 청으로 해서 좀 먹는 편이에요. 다이어트 시작 후 폴리페놀이 풍부한 풋사과를 꾸준히 섭취해왔다는 그녀. 풋사과 청을 만들 때는 먼저 씨를 제거한 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는데요. 특히 풋사과 씨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 깔끔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깨끗이 소독한 유리병에 자른 풋사과를 담고 물과 꿀을 1대1로 풀어 꿀물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풋사과를 담은 병에 끓인 꿀물을 넣어주면 끝! 이제 실온에서 3일 정도 숙성 후 냉장 보관해두면 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풋사과청이 완성됩니다. 풋사과를 이렇게 청으로 담가 놓으면 1년 내내 즐길 수 있다는 꿀팁. 잠시 후 또 다른 다이어트식을 챙겨오는 경연 씨. 고구마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오래가는 식품인데요. 빵 엄청 좋아하는데 빵 먹으면 살 많이 찌잖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밀가루 없이 만드는 빵을 자주 해서 먹고 있어요. 빵이 생각날 때마다 만들어 먹는다는 고구마빵. 먼저 삶은 고구마를 곱게 으깬 뒤 달걀 흰자로 머랭을 만들어 으깬 고구마와 함께 잘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건포도 및 견과류를 첨가해 넣으면 끝! 이제 오븐에 넣고 6, 7분가량 구워주면 살찔 걱정 전혀 없는 고구마빵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아직 넣지 않은 중요한 재료가 있는데요. 다이어트 중이라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만들었는데 몸에 좋은 견과류인 아몬드랑 건포도를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풋사과 농축 분말이 들어가요. 풋사과는 다이어트 시작 후 그녀의 요리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재료. 드디어 칼로리는 낮추고 몸에는 좋은 홈메이드 빵이 완성됐습니다. 맛과 영양 그리고 비주얼까지 챙긴 날씬맘 경연 씨의 밥상. 그녀가 전하는 다이어트의 진짜 비법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랍니다. 엄마들이 원래 보통 밥 먹을 때 라면 먹거나 애들이 남긴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살찌는 지름길이거든요. 저는 일부러라도 혼자 있을 때 예쁘고 건강하게 차려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경현 씨의 다이어트 식단에서 빠지지 않았던 풋사과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일찍부터 풋사과의 효능에 주목했던 일본. 이곳은 아무도 풋사과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부터 풋사과에 대해 연구를 해온 곳이라는데요. 사과 농장을 했다는 부부는 자연스럽게 풋사과의 효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시로타 박사가 있습니다. 未熟リンゴを捨てるんですよ。大きなリンゴを1つ2つ作るために10個の小さなリンゴを捨てるわけ。で捨てるリンゴもったいないなと思ってなんとかできないかと。 처음엔 버려지는 사과가 아까워 시작하게 된 연구. 그러나 점차 성과가 나타나면서 풋사과에 대한 애정도 커졌습니다. 연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시로타 박사가 뭔가를 보여준다는데요. 먼저 풋사과를 한 입 베어봅니다. 기위. 아, 그래. 그렇게 나왔어. 이어서 일반 사과도 한 입 먹어보는데요. 진짜 맛있어. 박사가 보여준다는 것은 맛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과의 단면이었는데요. 잠시 후 ここがもう過食になってたね。ということはポリフェノールの含有量がこっちの方が多いっていうことだね。 한눈에 확인되는 사과의 갈변 속도 차이. 일반 사과에 비해 풋사과의 산화 속도가 더 빠른데요. 이것은 폴리페놀 함량의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폴리페놀은 혈액 중의 중성지방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高層液体クロマトグラフィー HPLC によるポリフェノールねやったらこれクロロゲン酸っていうのが未熟リンゴにはたくさん入ってると小さいリンゴにクロロゲン酸でこれはもう中国からは特許が 풋사과에는 폴리페놀의 함유량이 일반 사과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한편 이곳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또 한 명의 엄마가 있는데요. 탄탄한 근육형 몸매, 건강미 넘치는 바디라인을 가진 그녀는 23년차 엄마 강민지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8요. 네, 내년이면 49. 2년이면 50. 2년 뒤에는 반백살. 하지만 그녀의 몸매는 20대에 그대로 멈춰있는 듯합니다. 몸으로 봤을 때는 한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데요. 나이는 너무 잘 살아있죠. 그리고 여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근육이 장난이 아니게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강민지 씨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체성분 측정 결과 한눈에 봐도 남다른 근육량을 자랑합니다. 표준 체중보다는 2.5kg가 더 날씬하게 나오고 있고요. 내 몸의 지방을 제외한 무게인 제지방량이 44.8이니까 지금 제지방량으로도 적정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그야말로 퍼펙트 바디의 소유자. 그녀는 언제부터 완벽한 몸매를 갖게 된 걸까요? 다이어트는 아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이어트는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먼저 생각하는 게 안 먹고 빼자. 그게 제일 먼저고 저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건 있더라고요. 내가 쉽게 뺀 만큼 다시 쉽게 돌아오는데 더 거기서 플러스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 네.
과거 빼어난 몸매를 자랑했던 민지 씨. 출산 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살은 빼면 뺄수록 더욱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이 찌면은 내가 살이 찐 상태의 체중이 내 몸의 체중이라고 내 몸은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기준을 위에 둔 거죠. 이것을 끌어내려서 내가 다이어트를 통해 살을 빼려고 하면은 내 몸은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일시적인 아주 쉬운 방법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내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좀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요 방지에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한 관리를 통해 40kg 이상을 감량, 2년간 유지하고 있다는 민지 씨. 과연 지긋지긋한 요요 현상을 어떻게 물리친 걸까요? 시시때때로 습관처럼 마시는 이것이 바로 그녀의 비결이라는데요. 풋사가 분말로 만든 물이에요. 다이어트 하면서 수분 섭취도 꽤 중요하거든요. 요요 한번 겪고 난 뒤에 이 풋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좋다고. 그때부터 같이 병행해서 먹고 있어요. 운동만큼이나 그녀가 신경 쓴 것은 바로 식단.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운동도 중요하지만 먹는 시기 두 개가 같이 병행돼야지만 큰 효과를 누릴 것 같아요. 저지방, 저열량, 먹어도 살 안 찌는 요리 제가 오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냉장고에서 꺼내는 것은 다름 아닌 두부. 두부는 기초대사량 저하를 방해하는 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돼 있어 요요 현상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름 없이 구워내는 것이 민지 씨의 조리 포인트. 채소도 마찬가지라고요. 쳤기 때문에 수분을 머금고 있어요. 칼로리를 뚝 떨어뜨린 고소한 두부 스테이크가 완성됐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요리는 닭가슴살 샐러드. 이 요리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 풋사가 농축 본마를 섞은 요구르트 소스인데요. 그런데 풋사과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도록 섭취하려면 과연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근데 폴리페놀이 항산화 역할을 나타내려면 하루에 600mg 정도 필요한데요. 이 양은 풋사과 약 40개에 해당하는 양이기 때문에 실제로 먹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농축된 풋사과 추출 분말을 드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드디어 갖가지 영양소를 고루 갖춘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로 고민하는 엄마들에게 민지 씨가 전할 말이 있다는데요. 다이어트는 살과의 전쟁이잖아요. 우리 주부님들 살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라고 파이팅 해드릴게요. 파이팅! 이제 살과의 전쟁 그 시작점에 선 엄마들. 일주일 동안 주어진 다이어트 체험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했는데요.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 힘겨운 여정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비만의 원인이 된 나쁜 습관들도 바뀌었을까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와 밤참 그리고 술이 문제였던 이윤영 씨. 다이어트 결심 후 식판을 이용해 먹는 양을 조절하고 있다는데요. 또 밤참은 완전 봉쇄.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진 식단으로 삼시세끼만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밥도 고봉밥이고 식판 자체가 틀리고. 근데 이제 신랑이 늦게 밥을 먹는가 그러면 이제 방으로 들어가던가 좀 음식에서 피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고비를 넘길 때마다 좀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흐뭇함을. 과자가 먹고 싶을 때는 사실 몇 번 씹다가 뱉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뱉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삼키고 싶은 욕구를 제가 이겨낸 거니까요.
과자와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먹으면 바로 소파와 한몸이 됐던 김영빈 씨. 그녀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이어트 일기 쓰는 거예요. 식단, 운동, 또 그날 느낀 점 이렇게 써서 매일 운동 얼마 했는지 반성도 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밥 먹자. 한편 가족들의 잔반 처리 담당이었던 곽숙자 씨도 달라졌습니다. 밥을 푸는 손길조차 조심스러운데요. 밥을 많이 풀면 남길 수 있으니까 적게 퍼서 나중에 먹고 싶으면 좀 더 덜어서 먹게 합니다. 덕분에 가족들이 남기는 밥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1인분의 양만 섭취하게 됐다는 숙자 씨. 남기지 말고 다 먹어. 네. 식사가 끝나면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도 나쁜 습관을 없애려는 노력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때 익숙한 모습으로 뭔가를 꺼내는 숙자 씨? 설마 또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려는 걸까요? 이게 커피 아니고요. 풋사과 분말인데요. 커피 먹고 싶은 때마다 이게 뜨신 물에 타서 먹고 있어요. 살짝 넓은 맛이 주는 식욕 감퇴 효과 덕분에 간식을 줄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풋사과차. 그렇게 숙자 씨는 25년 동안 갖고 있었던 고질적인 비만 습관들을 고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 동안 치열하게 살과의 전쟁을 치른 3명의 엄마들. 과연 그들의 노력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올까요?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병원. 새 엄마들은 또 한 번 몸 상태를 체크합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십시오. 한 분씩 볼까요? 곽숙자님, 이번에 검사한 거랑 비교를 해봤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박수 쳐. 박수! 김영빈님, 일단 고도 비만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측정을 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체중이 한 4.7kg 정도 빠졌고요. 일주일 만에 적게는 2kg, 많게는 4kg 이상까지 감량한 새 엄마들. 특히 은영 씨에겐 더욱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원래 건강한 사람들은 이 내장 지방 비율이 한 40% 정도 미만으로 유지됩니다. 근데 80% 정도였어요. 그리고 노력을 한 후 지금 내장 지방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 배가 아주 푹 꺼져 보일 정도로 내장 지방이 현저히 줄어서 52%. 아주 현저히 개선된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면 정상 레벨인 40%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엄마들의 다이어트에 풋사과는 어떤 도움을 준 것일까요? 폴리페놀 섭취 여부만을 다르게 하고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식단과 운동법으로 다이어트를 해온 두 체험군. 다이어트 전과 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폴리페놀을 섭취했던 엄마들의 변화가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풋사과에 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데요. 이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서 운동할 때 활성화되는 지방 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이라는 물질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을 연소시켜서 체지방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풋사과 섭취 후 지방 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풋사과 속 폴리페놀 성분에 관해 12주 인체 시험 결과 체중과 허리둘레 등 총 6가지 지표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섭취를 중단한 4주 후에도 내장지방 면적이 꾸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풋사과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과 콜라겐산 등 폴리페놀 성분이 62%나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폴리페놀 성분은 체내 중성지방 증가를 억제하고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지방을 그대로 체외에 배출하는 역할을 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변화가 몸에 생긴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되게 짧은 기간인데 이 복부 쪽이 많이 내장 지방이 많이 빠졌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묘하면서 내년 여름에 정말 예쁜 모습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고 싶고 또 몸도 가볍고 이렇게 몸을 움직여보면은 이렇게 빵빵 뜁니다.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갈 그녀들을 응원합니다.